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청년이고 이번 주는 청년들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청년 세대 부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대용 PD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간 유의저. 앞서 지난 시간에는 이 청년들에게 투자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다뤄봤고 오늘은 이제 청년 부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다고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영끌과 비투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급등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특히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청년 세대의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빚은 어느 정도이고 전문가들의 조언은 무엇인지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0년 말 서울 성동구에 내 집 마련을 한 학원 강사 A씨는 최근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이른바 영끌로 마련했는데 금리가 올라 매달 내야 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니면 사지 못하게 된 생각도 있었고, 주택담보대출 4억, 그 다음에 부모님이 지인 대출이 3억, 이자가 한 150 정도 있다면 지금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까지 받고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이 같은 사례는 비단 A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37조 원, 이 중 20, 30대가 빌린 돈은 절반에 가까운 111조 원에 이릅니다. 신용대출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청년 세대의 신용대출액은 모두 118조 원으로 지난 2019년보다 25% 늘었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제2금융권 대출 증가율이 다른 세대보다 유독 높았습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사용은 지난 2017년 1조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2조 2,700억 원까지 치솟았고 3건 이상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영끌 비투란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청년층의 투자 열풍이 불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부채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는 유행에 민감하고 뒤처지기 싫어하는 젊은 층의 특징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MZ 세대들은 나만 뒤처지는 게 싫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비투와 연끌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딱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이 때문에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차근히 배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다른 세대보다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만큼 경제 상황과 투자 대상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어떤 글로벌 경제 트렌드라든지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거시 경제 변수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부를 먼저 우선 하고 난 후에 개별 종목들을 이제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보여집니다. 또 처음 시작한 투자의 경우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손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내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못 팔고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그 대안 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높은 금리가 내가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내 자산 가치가 좀 그 손실이 난 상황이다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몰두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를 갖고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년들 경우는 앞으로 자기가 소득을 벌어들일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길게 잡는 게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기 좀 유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투자하기를 좀 권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청년들에게 자기 개발이 근본적인 재테크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네, 청년 세대들의 부채가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미 빚을 진 청년들이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조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없을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출 상환 부담이 큰 경우라면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당장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기 대출이 아닌 경우 변동금리를 유지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등 채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5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리나 대출금리는 계속 우하향합니다. 본인이 대출을 한 3, 4년 정도 짧게 쓴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하고 30년, 40년까지 장기로 대출받는다 그러면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을 해라. 본인이 급여가 올랐거나 승진이 되었거나 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전환이 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으니까 네, 금리 인하 요구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청년 투자자들 뭐 요즘처럼 이 경제적인 악재가 이제 많을 때는 특히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는 정말 주의를 거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간 유의죠. 다음 달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네, 다음 달인 8월 월간 유의조 주제는 장애와 비장애입니다.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부터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